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정입니다. 올해 46,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김준호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말이죠. 남편 이재환 씨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긴 세월만큼 편안함에 가려진 공허함도 컸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제 마음에 뜻밖의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학교 선생님 이성진 선생님 때문이었죠. 준호는 어릴 때부터 워낙 내성적이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성적도 자꾸 떨어지니 제 마음은 늘 불안했죠. 이성진 선생님은 그런 준호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뵌 건 학부모 상담 날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차림에 무엇보다 준호를 이야기할 때 빛나던 선생님의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준호의 부족한 점보다는 그 아이가 가진 장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불안했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준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바쁜 와중에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준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준호가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제 가슴 한편에서 잊고 살았던 따뜻하고 야릇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던 씨앗이 따스한 봄볕에 움트는 것 같았죠. 남편 이재환 씨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거실에 놓인 가구처럼 저는 그저 남편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배경 같은 존재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성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제 눈을 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때로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감정들이 조금씩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준호의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손을 감싸는 선생님의 따뜻한 온기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화끈거렸고 서둘러 손을 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과 자상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의 문제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마치 따뜻한 온천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한 번은 주말에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오는 카페 안에서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준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다가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고 저는 선생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품은 저에게 견고한 바위 같기도 했고 부드러운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끌림은 너무나 강렬했고 우리는 그 감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밤은 저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황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뜨거운 감정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에는 몰래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마치 갓 사랑을 시작한 풋풋한 연인들처럼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죠. 저는 남편과 아들 준호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저는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늪은 저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이성진 선생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남편 이재환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죠.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마치 제가 커다란 비밀을 품고 있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저는 가능한 한 남편과의 마주침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별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죠. 아들 준호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한 아들에게 혹시라도 저의 비밀이 들킬까 봐 노심초사했죠. 준호의 학원 등하원 시간을 맞춰주거나 함께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마치 제 등에 커다란 꼬리라도 달린 것처럼 혹시라도 그 꼬리가 준호의 눈에 띄어 모든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성진 선생님과 저의 만남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근처나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마다 외곽으로 나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과 함께 근교의 작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림을 감상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윤정 씨,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한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금지된 관계라는 현실을 잠시 잊고 온전히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충동이 솟아올랐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 휴대폰에서 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주고받은 애정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죠. 준호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늘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준호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얼음물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차가운 공포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성진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준호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벌거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실망감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는 뭐가 돼요? 제가 이 선생님께 뭐라고 말해야 해요? 저는 준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준호에게도 남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제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싸늘한 반응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이재환 씨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보며 남편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휴대폰을 몰래 뒤져 이성진 선생님과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휩싸여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를 우롱한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흘리는 눈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이재환 씨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컸고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넓었던 집은 텅 비어버린 듯 했고 제 마음속도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에게는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저와 연락조차 하려 하지 않았고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였던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현실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고 결국 준호는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랭했지만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호는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아직은 마음이 편치 않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호의 말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배가 멀리서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성진 선생님과는 이혼 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셨고 저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있는 난파선의 생존자들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성진 선생님이 저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들 중 몇몇만이 참석했습니다. 아들 김준호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 이재환 씨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에게도 미안함과 동시에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재혼 후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늑한 전원주택에서 우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죠.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선생님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저의 작은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잊고 살았던 설렘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금지된 사랑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뜻밖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여러분은 그런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세상의 시선으로는 금기시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를 용기가 있으신가요?